자, 7교시 시작합니다. 영화 조율 한번 해주세요. 유진아 씨의 모습인데요. 이분은 양력을 보면 이화여대 불문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원 석사를 했고 파리 제첼대학에서 영화 분석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문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동국대학교 영상학과 교수를 했고, 주로 사회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영화적 이제 영화를 위한 이제 사회 활동이죠. 주로 1994년에 공연윤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에 여성영화인 모임 준비위원, 2002년 한국영화학회 영상문화학회 이사, 2002년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2대 이사장 하면서 이제 NGO 활동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11년 시네 콘서트를 열어서 대중과 소통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동국대 영상학과 교수를 하면서 이 영화 평론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죠. 그의 철학을 보면 먼저 원래 예술은 그리스나 이제 로마에서 그리스어로는 테크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아르스라고 하죠. 그것은 기술과 놀이가 원래 예술과 기술과 놀이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개념을 이용해서 원래 영화는 노는 것이고 예술적인 것이고 기술이 융합되어 있다. 이것이 분리되면 인간을 오히려 고통을 주며 인간을 메마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분리를 극복해주는 마중물이다 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우리 그 영상을 통해서 유진아 씨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우리는 사실 감각을 가진 생명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문학도 좋아하고 항상 책 읽는 게 음악 듣는 거 좋아하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시각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우리를 감각적으로 만들고, 사실 우리가 제가 보여드린 거 다 허구고요. 다큐멘터리로 사실은 다 만들어낸 거예요. 100% 진실과 현실 자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가짜인 걸 안다는 거죠. 가짜인 줄 알아, 이성적으로. 그렇지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아니에요. 저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이고 놀이 좋아하는 건데, 영화는 놀이에요, 기본적으로. 오락이잖아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화되고 개인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많이 통제당했거든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런 거에서 물론 이렇게 앉아서 영화를 보지만 주로 굉장히 우리의 욕망, 숨겨진 욕망, 잠재된 욕망,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허구 세계, 시청각적인 거에서 그 디지시스라고 그래요. 영화 허구 세계. 완전히 또 다른 세계를 가장 총체적으로 가짜인 줄 알았고 과로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공포영화면서 무섭잖아요. 가짜인데 뭐. 저 잔인한 장면 보면 저 마음이 약하고 그래갖고 아까 그 영화도 프로메테우스 무섭다고 하는데 피 보면은 너무 싫어갖고 안 보거나, 저거 토마토 케찹이야, 하인즈야, 오뚜기는 아니야, 미국 영화니까 이러면서 저를 위로하고 가짜라는 걸 저한테 막 주입시키면서 봐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공포영화 보기죠.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아. 그렇지만으로 보서 인간은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는 동물 아니라는 걸 실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건 참 공허하고 불만투성이고 욕구불만이고 그래요. 저는 그걸 또 다른 창으로 인간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만나는 겁니다. 영화는 사실
자신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네, 여기까지 한번 영화가 보고요.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보면은 보통 기술자나 이 유진아 씨 이야기를 보면 좀 다르죠. 또는 무슨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원래 이분은 불문학을 했고 이 문학 평론가이면서 영화 평론가죠. 그래서 이 모든 예술인이나 예술 관련 이런 평론을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합리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하죠. 인간에게는 욕망과 감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화가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예술적인 관점에서 이 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건 이제 제가 쓴 내용인데 서양 예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양 예술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지만 그리스에서 꽃이 활짝 피었다. 그리스인들은 시, 음악, 건축, 조각, 벽화, 공예 등의 다양한 예술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예술을 통틀어 테크네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예술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숙련된 제작을 할 수는 있는 기술을 의미했다. 그리스인들에게 예술은 이성을 사용하여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제작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는 예술은 뭐 기술, 배를 만드는 거나 조각을 만드는 거나 건축하는 거나 다 예술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여기에는 숙련된 손재주와 함께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 예술 개념에 이성이 배제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직조, 자수, 건축, 장식물 제작을 예로 들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러한 제작 활동을 이성적 원리를 따르는 혼의 활동으로 보고 피리 연주자, 조각가, 목수, 제화공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지금보다 훨씬 넓은 예술 개념을 가졌죠. 이제 그와 비슷하게 예술을 이제 유진아 씨도 보는 거죠. 특히 영화를 이러한 예술과 기술의 놀이를 위한 그런 기술과 예술의 종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독특한 그의 이제 사상이 있어요. 이것이 융합은 자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연과 연결시키는 것이 진정한 융합이라고 보는 거죠. 자연과 분리된 융합은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말로 아주 절망적인 미래, 과학이 발달했는데 절망적인 그런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그 상태를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기술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융합이다. 영화는 이 사실을 증언한다. 예술적 상상력에는 예언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영화 예술이 바로 이러한 디스토피아, 과학기술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인류의 미래가 어두운 암울하게 되는 이러한 그 결말을 맞지 않도록 예술이 오히려 과학기술을 이렇게 이끌어가서 제대로 이끌어가서 이러한 인류의 그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영화 예술의 예언자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SF 영화를 유명한 그 세 가지 영화를 얘기하면서 디스토피아적인 인류의 미래를 경고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세 영화가 유명한 영화들이죠. 메트로폴리스라는 1927년에 이러한 그 SF 영화의 하나의 최초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독일의 프리츠 랑 감독의 그리고 1982년에 블레이드 러너 유명한 이제 우리 그 인공인간 이 기계로 만들어진 인간 이 인간의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영화죠.
리들리 스콧 감독, 그리고 이제 2012년에도 스콧 감독이 프로메테우스라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미래가 인류를 만든 외계인 과학자에 의해서 이제 위협받는 또는 에얼리언에 의해서 위협받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영화화했죠. 이게 이제 프로메테우스 에얼리언 시리즈의 마지막 쪽에 있는 작품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유진아 씨의 생각이죠. 벗어나려면 진정한 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어떤 기술적인 융합이 아니라 이제 철학적인 융합 개념이죠.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을 속에 인류가 들어가서 다시 그 자연과 소외되었던 과학기술 문명이 이제 자연과 다시 조화를 이루고 친하게 되는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또는 자연주의적인 그런 어떤 유토피아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두 가지를 예를 드는데 책에 처음에 나온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그 유인원이 결국은 이렇게 뼈를 던지는 장면에서 시작하여서 결국은 인류도 이 유인원에서 시작됐고 또 우주선까지 만들었다. 이제 그런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동물과 인간이 이렇게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아바타, 2009년에 유명한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교감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죠. 그래서 이제 그 아바타라는 그 행성에서 거기에 이제 인간과 비슷한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른 동물들이나 새나 뭐 이런 것과 이렇게 교감을 나누죠. 꼬리를 이용해서 그런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Sacchi razzi. Let's dance. Det der Buchsgauen. Razzi, Sanzio! 계속합니다. Sahelu, Jake! Sahelu! Strane. That's right. You're mine. First flight seals the bond. You cannot wait. Think, fly! Fly?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아바타 영화에서 이제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 이제 행성의 이름이 행성의 이름이 뭐죠? 아바타라는 건 이제 분신이라는 말인데 이러한 인조인간을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인간과 본인이 실제 인간이 이제 교감을 통해서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행성의 이름이 이들이 이제 나비족인데 여기에 엄청난 광물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구인들이 그걸 뺏으려고 그걸 가져가려고 여기에 이제 온 건데 결국은 그들과의 나비족과의 교감을 통해서 주인공의 아바타 썰리의 아바타가 그들과 그들 편에 서서 이 행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생각이나 유진아 교수의 생각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우주와 자연과 그 속에 사는 생명체들하고 서로 교감을 통해서 평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더 이상 이렇게 다른 행성을 지배하고 파괴하고 다른 생명체들을 파괴하는 또 죽이고 이런 방식으로 지구에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철학이죠. 그것을 이 융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연과의 합일, 자연과의 교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행성 이름이 판도라 지금 생각났어요. 판도라와 지구가 교감을 통해서 함께 어떤 자원을 개발하고 또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자. 이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것을 꼭 범신론 이 영화는 상당히 범신론적인 그런 어떤 사고가 들어있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 유실론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절대로 틀린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인간이 자연과 지금 친화를 이루는 게 반려동물들을 통해서 자연과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감하면서 이제 사는 겁니다. 얼마나 개나 고양이하고 특히 개하고 교감이 많죠, 인간은. 그런데 인간이 필요 없다고 바캉스를 가기 위해서 개를 유기견들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사실 자연과의 조화라고 할 수 없죠. 개를 기르면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만든 문명 그리고 그 문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는 과학기술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은 자연과 친화적이고 조화로운 상태로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융합이다라고 이제 유진아 교수는 얘기하고 있죠. 영화를 통해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10월 31일까지 우리 중간고사 대체 에세이 이 코로나 19 시대에 여러분들 대학생으로서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글을 정리해 보시고 또 우리 이 융합과 관련된 에세이도 하나 써보시고 그 과제란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교 교무처에서 엄격하게 우리 출석을 이제 통제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하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7주차부터는 여러분 토요일 여러분이 강의를 매주 듣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부터 여러분이 들을 수 있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마지막인데 저는 조금 더 일요일 날까지 제가 성적을 출석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항상 6시에 저녁 6시에 성적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